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문정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도 통계를 조작하는 것 같다. 통계가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원가를 조금 뽑아보니까 조작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억지로 띄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특히 매번 상반기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공급 누락으로 통계 조작이 됐는데 이번엔 공급 과잉으로 통계 조작이 됐다. 이런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7,000가구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됐냐 봤더니 청년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감소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전세 시장이에요. 그러면 전세가를 어떻게 잡으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DSR도 추진하려다 말았죠.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계속 금리 내려주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금리 올리니까 아예 금감원장이 태클 걸었죠. 그렇다면은 임대주택이라도 잘 나오냐? 임대주택도 계속 지금 누락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해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 또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허그 대위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전세 시장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전세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론이 문제죠. 언론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그래요. 전세자금대출 DSR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월세로 다 밀려난다 이러고 있어요.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 매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언론이 자꾸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제가 경제기자들 알림 오게 해놨는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알림 오는 거 딱 2개 봤더니 둘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 DSR 적용되면은 전세에 사는 사람이 월세로 밀려가면서 주거 안정이 굉장히 해치는 것처럼. 그럼 전세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 두 번째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임대를 많이 내는 것. 근데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전세대출 DSR 검토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공공임대 내라고 했더니 임대 부분에서 대량의 누락을 내고 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있는 것을 누락했었죠. 별일 아니다. 그리고 이걸 1월에 인지하고도 일부러 발표를 늦게 한 걸로 봐서는 집값을 부양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그리고 총선 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총선 이후에 터뜨린 것일 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공급해야 될 것들을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상화부터 돼야지 수요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비싸면 못 사잖아요. 싸야 사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PF가 터지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 정도면은 그래 내가 공급하려고 그랬다가 공급을 못했다. 혹은 공급을 했는데 좀 누락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 왜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KB는 이만큼 오르는데 부동산은 이만큼밖에 안 오른다. 근데 제가 이번 정부 때는 그런 이야기 했었죠. KB는 떨어지는데 부동산원이 오히려 올리고 있다. KB랑 부동산원이 다른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집계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부동산원 내에서도 통계가 굉장히 괴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통계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 이렇게 괴이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자, 23년 1분기,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의 부동산원 실거래 가격 지수 지표입니다. 보시기 힘드니까 여기 3개가 도심권, 여기가 동부권, 여기가 서부권, 여기가 서남권, 여기가 동남권이에요. 자,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죠?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도심권, 예를 들어 종로구 1분기 동안 총 결국엔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구 마이너스, 용산구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동부권 이런 데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는 올랐지만 성동구라든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런 곳들은 더 많이 떨어졌죠. 특히 노도강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올해 1분기에. 서부권도 서대문구 정도나 떴지 은평구나 마포구 같은 데서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월별로 권역별로 뽑아보니까 도심권은 상승이었습니다. 내내 구별로 내내 하락이었는데 얘네를 묶으면은 상승으로 바뀐다. 또 동부권도 대부분이 하락이었는데 얘네를 묶으니까 상승이 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서부권도 서대문구 빼고는 하락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있어 보였는데 묶으니까 상승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자, 요 정도에서 끝이 아니다. 그 부동산에서 보면요, 월별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가격지수, 주택동향 이런 걸 하는 거죠. 월별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 이 부분도 보시면요,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은 서울이 굉장히 상승세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23년 1, 2분기 상반기 때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엑셀에서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른 강동구가 9.44, 송파구가 8.63. 얘네를 평균을 냈더니 9.99가 나왔다. 50점짜리가 있고 40점짜리가 있고 제일 잘 본 게 94점짜리가. 내가 제일 잘 본 거면 94점인데 평균은 99점이 나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23년 하락하니까 그 상반기 때 열심히 띄우려고 그랬죠. 근데 이게 23년에만 그랬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상승폭이 큰 광진구가 4.40이죠. 근데 서울 전체의 평균은 4.48이 올랐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의 상승폭보다 서울 전체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괴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통계예요? 평균 내는 법은 알잖아요, 우리. 물론 굉장히 복잡한 통계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락세가 큰 지역들이 있고 이런 것들 토대로 평균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상반기 내 9.9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상반기 내 4.48% 올랐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겠냐. 저런 것들을 토대로 항상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정고점을 뚫었다느니. 되게 그래가지고 저 통계가 계속 이상해지니까 저런 통계를 쓰는 언론들도 이상해요. 한 상반기 한 5월, 6월쯤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정고점 넘어섰다. 근데 정고점에 80%라는 기사가 그 다음에 뜨고 최근에 정고점에 90%라는 기사가 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냐? 집값 맨날 올라간다고 매주 지금 몇 주째 올라간다고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경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기사를 띄우면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분들이 기사를 하나하나 다 보겠냐. 쭉 보고서 나온 내용들 계속 집값 올라간다, 집값 올라가네요. 주담대 또 역대급 늘었네요. 집값 신고가 또 돌파하네요. 부동산원에서 또 상승폭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상승폭이 더 큰 KB 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KB보다 부동산원이 상승폭이 크니까 부동산원 지표를 토대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 뭐 하든 말든 뭐 통계 조작 잘못했으면 잡는 건 잡는 건데 그러려면 적어도 이번 정부는 통계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괴이한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작 소리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B는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억지로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거지.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 부조하고 올 수 있는 통계 개편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GDP 기준연도 개편한다든지 여기서 6.9%포인트나 가계부채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부동산 대출 시장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지금 역대급 대출이 또 폭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게 되는 거다. 통계를 교쳐놓고서 진단을 잘못하고 그 진단을 잘못한 걸 토대로 잘못된 대책이 나오는데 그 잘못된 대책을 그러면
억제를 시켜주느냐? 부동산원에서 더 부추기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거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고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여기에 또 물가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개편을 했다. 그래서 비중을 바꿨죠. 비중을 바꾸니까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졌다. 소비 지출을 많이 한 품목들이 물가 영향이 더 크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보니까 지출 목적별로 음식 및 숙박, 이게 지난해 소비가 많이 됐나요? 음식은 그렇다 치는데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신발 등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식료품 지금 엔겔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담배 등 가중치는 낮췄다. 또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 관리비, 외래 진료비의 가중치는 높이고 돼지고기나 휴대전화기, 휴대전화료 이런 것들은 낮췄다. 가스 이런 것들은 낮추고. 근데 문제는 전월세 통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냐? 아니요. 0.1%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게 잡아놓고서 부동산원에서는 폭등한다라고 하고 물가 잡을 때는 굉장히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물가는 잡혔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풀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대통령실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금리 올리지 마라. 다행히 은행권에서 알아서 총량 규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실 지표가 늘어나니까 금리 올리지 말고 신규 수요를 줄여서 막아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아예 금리 상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든가. 근데 언론에서는 그래요? 금리를 누를 때는 관치 이야기 별로 안 하다가 금리 올리니까 막 관치금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은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게 얼마나 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아예 총량을 규제를 해버리죠.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대출받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더 위험해지니까 관치금융을 엄청 때리죠. 반대로 막 풀어주고 할 때는 DSR 다 우회하고 할 때는 관치금융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던 언론들이.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폭등했다라는 게 아니라 폭등한 것들을 위주로 이슈화 시켰을 뿐인 거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기는데 결국에는 대출이 막혀버리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집값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통계 조작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달려들면 불나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불에 탄다. 타 죽는다. 우리는 그 불길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